쓰던 도중에 누군가 사람들이 만나겠죠. 그러다가 저의 소식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김필영 작가이고요. 제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삶이 많이 바뀌었거든요. 직업이 원래 없었지만 글을 쓰게 되었고 이제 작가가 될 수 있었고, 그리고 작가가 된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일에 성과가 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이 유형은 참고로 말씀드리면, 내가 사실 반드시 손절해야 되는 관계는 뭐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아니면 욕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관계를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.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만나지 않을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약간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. 만났을 때는 분명히 나를 신경 써주는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면 뒤끝이 좀 찝찝하다. 그런 사람 다들 있지 않아요? 만났을 때 뭔가 교묘하게 나를 위해주는 건지, 나를 뭔가 실험하는 건지, 무시하는 건지, 자신의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건지 좀 의도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저는 꼭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,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.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는 많거든요. 저만 많을 수도 있는데, 저처럼 특히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성과를 쭉 내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들이 은연중에 무시를 이제 이렇게 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게 본인의 어떤 말투나 그런 거에서 딱딱 묻어나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처음 책을 쓰겠다고 했을 때 제가 막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쓰던 도중에 누군가 사람들이 만나겠죠. 그러다가 저의 소식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? 네가? 였어요. 네가. 이 두 글자였었어요. 네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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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물론 끊은 사람도 있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가? 라고 묻는 네가 어떻게 그랬어? 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줄임말이겠죠.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저는 만나지 않는 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많았죠. 글쓰기가 처음이었으니까 당연히 책을 내고 이제 출간 이후에 다양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, 그때도 당연히 처음이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 처음에 제가 그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는데, 그 강의 계획서를 제가 작성을 해놓고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여쭤보고 있을 때였어요.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누군가에게는 네가 수업을 한다고? 네가 강의를 한다고?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저는 꼭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세상에는 또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고, 나를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고, 좋아하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냥 저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사람들 알아가기에도 바쁜 세상에 이런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계속 굳이 내가 인연을 이어갈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? 에서 저는 아니다,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을 얻어서 그런 사람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에요. 뒷담화는 정말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, 제가 여태까지 각종 모임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하는 사람이 늘 하거든요. 그리고 그 사람은 한 사람만 하지 않아요. 한 사람만 험담을 하지 않고 제 앞에서는 A라는 친구에 대한 험담을 했으면 A라는 친구가 이제 오면은 갑자기 A라는 친구 앞에서는 막 칭찬을 시작해요. 땡땡님은 이런 게 정말 보기 좋고 땡땡씨는 이런 게 정말 좋아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그 광경을 몇 번이나 목격을 했거든요.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칭찬도 하지 않고 험담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. 제가 지켜보기로는 그 광경이 굉장히 기이해 보였는데, 그 분은 또 다른 분이 오면 또 앞에 그분이 없으면 그분을 험담하고, 이분이 없으면 이분을 험담하는 시기예요. 그런데 그 험담하는 주제가 좀
제가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는 주제라서 그 험담에 저는 이제 참여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이 험담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그게 공감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애초에 험담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험담에 공감도 좀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. 뭐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분위기상. 그래서 그런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굳이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나 역시 험담을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. 그 사람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도 험담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. 내 귀에만 안 들어왔을 뿐. 내 앞에서 욕을 안 하고 내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을 굳이 인연을 이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의 모임에 가서 한 명의 사람이 5명 이상을 제 앞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 보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저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 모임에 웬만하면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어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. 이 가스라이팅의 범주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제가 느끼는 것은 교묘하게 자꾸만 어떤 틀을 만들어서 저를 가두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의 책임이다. 라는 뉘앙스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 풍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떠한 일을 하기로 했어요.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. 그 사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이제 담당자에게도 그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이 일을 애초에 누가 하기로 했지? 누가 여기에 하기로 한 거야? 너가 하기로 했는데 너는 왜 네가 한 말에 책임도 안 지는 그런 사람인가요? 뭔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만났고 그리고 뭐 이성도 마찬가지죠. 이성도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다 내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저는 그런 것을 당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선택지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룰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선택지를 한 몇 개를 골라 놓고 그 안에서 저를 여기 넣어 놓고 저한테 고르라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교묘한 심리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당하지 않기는 어렵거든요. 왜냐하면 또 그런 사람들 특징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또 하나씩 이렇게 쳐내고 자기만 남게 만든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몰아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애초에 저 사람은 약간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지만 뭐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정신 건강에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을 저는 좀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기 확신을 굉장히 높일 수 있었어요. 저도 책 쓰기를 할 때 책을 처음 썼을 시절이 있었고 강의를 했을 때 강의를 처음 한 시절이 있었죠. 책을 내고 한 활동들은 다 제가 처음 해보는 것들이에요. 근로성장연구소라는 연구소의 부대표가 되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는 처음 하는 일이거든요. 그리고 세바시 무대에 선 것도 마찬가지죠. 제가 세바시 무대에 선 거는 처음 경험을 한 일이죠.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. 그 다양한 처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처음에는 반드시 자기 확신이 필요해요. 어느 정도는. 열심히 물론 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갉아먹는 아이들이 그 세 가지 유형의 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손절하셔도 적어도 나의 정신건강 그리고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손절해야 되는 인간 유형 3가지를 나눠봤습니다. 첫 번째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,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. 이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저는 조심하는 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3가지 유형이라고 해서 저 스스로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. 저도 다 포함이 돼요.
그리고 저에게 분명히 저를 이제 색깔로 표현한다면 그런 부분의 색깔이 저에게 있어요. 그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의 색깔을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우리가 타인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진 색깔과 그 사람이 가진 색깔이 이렇게 같이 섞이면서 저는 되게 좋은 색깔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데, 내가 가진 나에게 있어서 안 좋은 그 색깔이 남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융합되면서 훨씬 더 안 좋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부분을 크게 가진 사람이랑은 만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당장 오늘 이거 영상 끝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나에게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만나는 5명, 이 5명이 어떤 사람인가? 뭐 만나지는 못해도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. 이 5명 중에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이 없고, 아, 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다 하는 사람이고, 그리고 뭐 업무상 만나는 경우가 없다면 그냥 저는 그런 관계라면 가차없이 손절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, 업무상 이런 사람들이지만 반드시 만나야 된다면 나름의 선을 정해서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저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